민동기의 저널리즘 M. 네, 한 주간의 뉴스 중에 이면을 들여다볼 뉴스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널리즘 M. 오늘은 장애인 비하 논란 요걸 가지고 왔네요. 이해찬 대표가 이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요. 예. 또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물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이해찬 대표가. 추가 질문을 아예 차단을 했습니다. 예. 의도하지 않은 무의식적인 발언이었다면서 거듭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몇 번 논란이 됐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기자들 질문한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건 언론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 얘기가 아니라 언론 얘기를 하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도 역시 장애인과 관련된 부적절한 감수성이 모자란 부족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제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 방송에서 문제 있는 보도를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표현을 좀 써야 되는데 불가피하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센 것만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연말에 국회의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인권위가 뭐라고 했냐면 꿀먹은 벙어리, 정신병자 이런 표현은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을 찍고 편견과 혐오를 키운다. 그리고 헌법이라든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비춰봤을 때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인권위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에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해찬 대표라든가 국회의원들 굉장히 준엄하게 꾸짖었던 언론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목이라든가 기사에서 문제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최근 사례가요. 이국종 교수하고 아주대 병원이 최근에 갈등을 좀 벌이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정신병자, 범죄자 취급한다. 분노한 이국종. 쌍욕 먹으면서 내가 정신병자냐 이국종. 작심 발언.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네. 뭐 서울신문이라든가 국민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기사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그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좀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의도적으로 장애를 비하한다기보다는 무의식적이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죠? 다른 기사들도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헤럴드 경제 같은 경우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네. 제목이 정병국 외눈박이 대통령 자화자찬 정신승리 보수통합 힘이 있어야 이런 제목입니다. 많이 쓰는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죠. 제가 네. 이제 기사만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심재철 문 대통령 신년사 비현실적 망상 외눈박이. 황교안 문 대통령 북미사일의 벙어리.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같이 장애인 단체라든가 인권위가 이거 사용하지 말라고 한 건데 네. 언론 보도에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언론이 정치인들의 어떤 장애인 인권 감수성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지만 언론의 감수성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사실 그 장애인 인권 단체 이런 비판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언론에 대해서도 숱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네. 이 언론 보도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벙어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언어장애인을 낮잡아서 비하에 부르는 그런 말이고요. 네. 외눈박이 역시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뭐 정신병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그런 표현인데 네. 언론이 이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애인 비하 논란에서 언론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모두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도 잘못한 게 아닌 게 되는 그런 오류가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감수성이 좀 낮은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인권 감수성을 언론이 좀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오히려 언론이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 벙어리 장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장애인 비하 의도는 없는 그런 말인데 그렇죠. 예. 남의 상처를 습관처럼 사용하는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즘은 엄지장갑, 손모아 장갑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좀 많이 쓰는 단어인데 결정장애, 선택장애. 그런 거 많이 쓰죠. 근데 이런 표현도 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장애라는 말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관련 없는 곳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세금 횡령 사건이 발생할 때 언론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눈먼 돈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눈먼도는 참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기사가 쭉 뜹니다. 예. 근데 요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혐오 표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론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중계 보도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무의식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나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차별적인 속성은 없는지를 인지하는 것, 여기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이 난 건데 이 결정장애, 선택장애 이거를 결정 못, 선택 못 이렇게 바꾸면 어떡해? 요새 뭐 추가할 못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못한다.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이라는 점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눈먼도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뭐 횡령. 그냥 그런 객관적인 표현들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러 멋있어 보이려고 자꾸 네. 이렇게 뭔가 비유하는 표현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목 같은 데서. 네. 근데 한 번쯤 제목 다시는 분들 신문사에는 또 제목 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집 기자들이 있죠. 네.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정치인들은 특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널리즘 M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